가짜 뉴스 퍼뜨리면서 국민들 막 겁먹게 하는 유튜버들, 니네가 세무조사 받아야 돼. 안녕하세요, 최고범인 리첸텍스 이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그 국세청 말도 안 된다. AI 기술의 발달로 그 AI 세무조사가 부모 자식 간에 계좌이체를 50만 원씩 이렇게 계좌이체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즉시 침팀을 막 세무조사 대상자가 선정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막 유튜브에 막 쫙 펴지고, 이거 누가 만들었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아 있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이거 완전 영업 방해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찍었거든요.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50만 원 계좌이체를 했다. 왜 하필 또 50만 원이야? 5만 원은 안 돼? 정말 AI에 의해서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까? 정답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왔다 갔다 필요한 자금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셔도 됩니다. 세무조사라는 거는요, 원래 이 트리거가 발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국세청에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상속세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50만 원 좀 이체했다고 그 트리거가 바로 발동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요,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영장이라는 게 있어야 수색도 하고 이렇게 압수도 하고 하는 것처럼요, 국세청도 마찬가지예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뭔가 세금 탈루 혐의가 명백하게 있어서 이 조사 전에 이제 미리 자료를 좀 보려고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어도, AI 시스템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한들 실제로 그렇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개인 통장을 함부로 국세청에서 들여다보는 일은 불법이고 위법한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국세청에서 말하는, 국세청이 AI를 이렇게 개발했다라는데, 그럼 뭘까? 실제로 국세청이요, 그 AI 개발을 한 거 맞아요. 국세청이 이 AI를 고도화해서 이 세무조사 대상자들 선정에 활용하겠다는 거는 현재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누구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그 많은 양을 좀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 AI 시스템을 개발한 거지,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실시간 삐리삐리 해가지고 감시라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미 국세청 전산망에는요, 이 납세자들의 방대한 납세 자료가 구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AI는 이 이미 구축된 전산 자료를 어떻게 해요? 좀 더 빨리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기술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죽했으면요, 국세청에서요, 요런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공문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기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면 믿으시겠죠. 이미 국세청에서는요, 시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보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무슨 뭐 PCI 분석 시스템 많이 들어보셨죠? 성실도 분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처리 속도와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정확성을 좀 더 향상하겠다라는 거지, 이건 무슨 뭐 옛날 무슨 50 시절도 아니고 국민들 사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50만 원 계좌이체해도 괜찮나요? 세무사님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족 간에 지급한 금액이, 뭐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낼 수 있죠. 근데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또 반대로 자식이 부모님께 이때까지 봉양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용돈 명목으로 해서 생활비 좀 보내드릴 수 있죠. 이게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상속증여세법에 보면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블라블라 해서 피부양자의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부의금, 혼수용품 등 뭐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요 정도는요, 당연히 생활비 명목, 부양 명목이면요,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리고 법에서도 정한 비과세되는 금융재산이니까, 증여재산이니까 요거는 차고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좀 전에는 세무조사 안 받는다 그러면서 왜 이번에 또 뭐 이중적으로 또 이렇게 받는다라고 또 얘기하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뭐냐면 가족 간에 50만 원 주고받는다고 해서요, 세무조사가 바로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 간의 계좌 이체로 인해서 세무조사 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분명히 있거든요. 요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속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속세 세무조사가 당연히 나오는데, 이 경우에 뭘 하죠? 10년치 계좌 내역을 다 깝니다. 가서 사전에, 그러니까 망일되기 전에 미리미리 증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다 보면은, 상속세 조사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결정해야 이제 세금이 딱 종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산이 좀 된다 싶으면 대부분 다 상속세 조사를 받으세요. 그런데 이럴 때 가족끼리 50만 원씩 막 예를 들어서 꾸준히 막 50만 원 이상도 막 보내고 막 계속 막 보내서 막 10일 만에 한 번씩,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꾸준히 뭔가 보내는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증여죠.
그거로 증여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증여세 무신고한 건데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소득에 비해서 자산 형성이나 어떤 지출이 과하게 많아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내 주머니에서 큰 돈이 나갈 때에는 분명히 이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라 라고 제가 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생백수, 너무 부럽죠. 네. 그런데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을 200만 원씩 받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생활비 명목으로. 그런데 이 백수가 50만 원만 생활비하고 매달 150만 원을 뭐예요? 예를 들어서 코인 투자를 많이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거 웬걸? 이 코인이 대박이 나서 수억 원이 됐네? 엄마, 나 이제 막 성공했어. 하고 딱 집을 딱 삽니다. 생백수가 집을 샀어요. 이게 키포인트죠. 그러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을 때 이거 용돈이라고 받은 매달 200만 원 중에서 자산 형성에 사용된 매달 150만 원 있죠. 이거는 증여받은 금액이라고 보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저희 법인도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을까 이거 저희도 정말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썸네일 보고 막 겁먹고 막 분노하고 막 완전 그 가십성 기사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처럼 막 썸네일 만들어가고 자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야지 뭔가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래서 뭔가 이런 영상들이 떠돌아다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뭔가 뭐 다른 음모가 있을 것 같아. 자, 팩트체크 해드린 만큼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좌이체 한다고 해서 즉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돼서 막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거 절대 아니니까 불안해하지 마시라. 그리고 국세청 AI 시스템은요, 기존 탈세 방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에 불과하지 전 국민을 막 사찰하려고 하는 목적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가족 간 계좌이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크게 상속세 세무조사나 자금출조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분명히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짜 뉴스 퍼뜨리면서 이 국민들 막 겁먹게 하는 유튜버들, 니네가 세무조사 받아야 돼.